안녕하세요. 홍사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힘이 응원이니까 힘이 됩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CPI 가장 큰 이슈였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뉴스나 아니면 언론에서 꽤 많이 말을 하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4가 나왔죠. 예상치는 6.2.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단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잖아요.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은 없어요. 그냥 악재고, 여태까지는 0.5, 0.6, 0.6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해왔는데 요번에는 0.1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요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뭐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 얘기할 그런 시간보다도 그냥 에너지를 좀 아끼시고 어쨌든 시장이 좋은 거는 없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잠깐 보면은 어제 이제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테슬라가 장중에 7% 상승을 해주면서 테슬라 우리 이 아저씨죠. 억만장자 이 조지 아저씨가 테슬라를 샀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테슬라 위주로 상승을 해주면서 양봉 마감을 좀 이렇게 해줬죠. 하지만은 지금 어제 발표했던 그 CPI 여파가 좀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런 이벤트가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는 방향성을 위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가든지 정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때마침 내일 모레 금요일날 미국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뭐 방향성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홀짝 게임으로 한쪽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쪽 파생 상품을 먹기 위해서 비이상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으니까는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움직임이 시장의 본격적인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CPI 관련된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또 올랐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장중에 거래만 되고 외국은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는 이 환율이 밤에도 이제 변경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른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왔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하고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선물 이게 많이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한 8천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좀 정리해놨죠. 그러면은 총알 좀 쟁겨놨다가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하지만은 이 현물 부분에 있어서 기관 아저씨를 금융투자 빤스런 했습니다. 빤스런. 자식들 단기 투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버핏 아저씨가 이제 TSMC의 비중을 축소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올려드릴 거 있으면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미국 시장 시간이죠. 엔비디아 뭐 AMD 얘네들도 좀 이렇게 좀 약세죠. 요즘에 뭐 AI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약세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4.9% 5% 넘기도 했거든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뭐 시간에까지도 이제 상승을 해줬으나 오늘 밤에 과연 한번 써먹었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그 뉴스 이벤트 상승을 계속 유지해 주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얘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얘가 SK 이노베이션이 꽤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다시 이제 장기 하락 추세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지를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일단 보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7% 넘게 지금 하락을 해줬습니다. SK하고 포드하고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포드가 미국 내에서 CATL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인산철 배터리 이제 싸구려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받는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SK가 굉장한 좀 하락을 해줬습니다. 완전 양아치죠. 미국 놈들 중국 애들이랑 싸우면서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아치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풀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만약에 좋게 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 이거는 뭐 고급차 대만 들 거다. 이제 지금 차량 가격을 좀 낮춰야 되니까는 배터리 가격 비싸잖아. 그리고 중국 애들 거는 싸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지금 보통차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가장 엔트리에 들어가는 쓰는 용도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반등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늘까지는 악재이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SK를 시작을 해가지고 LG도 의심하고 삼성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자꾸만 조금씩 중국 거 받아가지고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거는 다 아실 거고 하이보하고 지금 카카오에서 갑자기 카카오가 지금 힘이 붙이니까는 CJ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 경쟁이 완전히 공론화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뭐 대한항공도 그랬고 최근에 있었던 뭐 휴마시스 그 다음에 우리 그 오스템 뭐 그런 종목들 보면은 너무 떠 있을 때의 그런 이슈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은 여기서 크게 먹을 게 없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얘네들이 진짜 피 흘리면서 막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처럼 뭐 가진 돈 다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울 거야. 그게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은 야 우리 참여 안 할게 해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접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면은 지금 주가는 그때 팔 거라는 생각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부분에서 하락장인데 지수는 마이너스 1.5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1.8입니다. 드디어 이제 좀 완전히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거래로 봤을 때는 SM이 가장 많이 좀 나왔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뭐 점토 리튬을 미국에서 뭐 추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장중 10%까지 찍으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뉴스이긴 한데 얘네들도 수산화 리튬 이 공장을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가 강하게 요즘에 쇼커버링 이슈가 좀 있기도 하지만은 리튬이었다. 리튬. 최근에 움직임이 수상해서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금양 어제도 자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 이런 애들 리튬이 올라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얘네들도 당분간은 한 번씩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이 있었는데 따상을 하기는 했지만은 유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약간 꺾이니까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해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제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기 잘못 물리면은 그 섹터가 이제 테마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자리가 돌아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거래 관련해가지고 SM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공개 매수 가격 뭐 12만원이라고 해요. 근데 뉴스에 나와가지고 CJ 참여하고 난 다음에 야 12만원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15만원도 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자꾸만 개미들 꼬시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여기 잡을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SM 이미 이 가격에서도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승환 아저씨 자기 지분 통째로 해가지고 하이브가 사준다잖아요. 그 가격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걔네들은 그걸로 주식으로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SM이 그렇게 끌리지는 않아요. 여기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단타로만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단타로만, 당일 단타로만 들어가셔가지고 이 파동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 먹으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지만은 보셨다시피 10시 이후 11시 이후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방으로 가니까 여기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물려도 중간에 한번 본전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은 장 후반에 가서는 여기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SM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오랜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습니다. 장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뭉쳐있던 부분들을 뚫고 올라왔던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이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 하단을 봤을 때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여기 걸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지금 흐름을 보고 나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얘보다는 뭐 다른 종목 놓쳤다고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요 안에 있으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높은 확률로 작용을 해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은 굉장한 상승이 나오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도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걸로,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막 계속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그런 종목을 좀 뭘 보냐면 일단은 리튬 관련된 종목을 좀 볼게요. 금양 같은 경우 요때 들어와서 오늘 어제도 수익이 나긴 했지만은 오늘도 수익이 났죠. 하지만은 여기 지금 걸려 있다는 거 이제 요 부분들, 그리고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금양보다는 다른 녀석을 좀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어쨌든 리튬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내일 장 초반에 크게 갭을 띄우지 그 다음에 뭐 하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에서 한 2만원대까지만 보는 겁니다. 항상 2만원대에서 좀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힘이 강하면은 뚫고 올라와서 올라가겠죠. 그때 가서 다시 매매해도 충분하니까는 2만원대가 넘어가면은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가지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얘도 꽤 오랫동안 여기 횡보하고 난 다음에 금양을 갔다가 다시 이제 미래나노텍 보는데 오늘도 그래도 어느 거래량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봐서 2만원을 넘길 때쯤 되면은 약간의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요 구간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종가상에 2만원을 돌파해준다고 하면은 더 위로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24,000원, 뭐 23,000원, 뭐 그런 데까지. 지금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는 그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데모 장중에 제가 그 뭐 쇼츠에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매매하면서 그 영상 1분짜리 올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부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영상 올려가지고 보고 따라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내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중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한 이 정도 왔을 때 오늘 한 15,000원 정도 지켜주고 나면은 얘가 종가로 좀 괜찮지 않겠냐 라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탈을 해가지고 손절을 뭐 하신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와 줘서 종가를 좀 지켜줬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16,000원까지 내일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금 지진 났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작용이 좀 될 수가 있죠. 지금 오랜만에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런 정도 박스권까지는 지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수랑 상관없는 예전에 좀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올라왔던 종목들이 얘네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보통 해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때 한번 요 상한가 내주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얘는 이제 7,500원 체크를 해놨거든요. 7,500원. 요거 체크를 해놨네요. 여기 오늘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렇게 꼬리 달면서 밀렸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서 지지해주는 모습. 장중에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데모가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15,000원이라고 하면 올라와서 지지해주는 요 위에서 놀면 7,500원에서 놀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해인, 데모 해인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대두산하고 현대에버다임이 있습니다. 얘네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미 좀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왔고 얘가 그래도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아까 전에 해인이나 데모를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에버다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현재 가격에서는 요 정도 라인 잡고 이렇게 지지해서 한번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 저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재건 관련된 그런 굴삭기 걔네들 말고 SY 예전에 그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그거 했던 놈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별로 없고 마이너스 1.4로 했지만은 내일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선에서 21선 지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출발선에는 지금 준비가 좀 됐다. 한 번쯤은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SY도 조금 관심주로 넣어 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제주은행 제주은행 17,000원 얘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좀 보면은 그 전부터 여기도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물량 한번 사고 안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장중에 보시면은 이 정도 가격이 비어 있었던 호가가 이 작업을 몇 번 하니까는 샀다가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려오고 여기 있는 물량 계속 사는 거죠. 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이제 쇼츠에서 영상을 말씀을 드릴 때는 요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받고 내려올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려오면서 17,000원대에 있는데 제주은행이 나쁘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격하게 올리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매도로 타이밍으로 좀 보고 이따가 이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해서 약간의 지금 올려놓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에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죠.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충분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상황만 좋다고 하면은 2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이냐면은 대통령이 은행 관련해가지고 통신업하고 뭐 공공재니까 니들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예전에 약간 그 작전주처럼 움직이는 푸른저축 SCI SCI 그 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얘네들 빼고 은행주는 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금융, 지주. 그죠? 이렇게 대형주 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로 끝났는데 얘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4명들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얘네들은 약간 지수가 떨어지면은 인버스 형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가장 힘이 강한 거는 보통은 제주은행이고 오늘 등락률이 컸던 거는 SCI 평가정보였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시고 얘네들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한때는 푸른저축은행이 굉장히 좀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좀 빼두시고 하시려면은 제주은행이 지금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도 이러한 종목들이 그냥 미친듯이 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겁니다. 고려 신용 정보도 너무 꼴같지 않게 무겁게 움직여요. 그래서 두 개 정도 이렇게 제주하고 SCI 이 두 개 정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차트를 보거나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오늘 뭐 이렇게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오르스테크 얘네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어제 반도체 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더 강해요. 얘네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눌렸을 때 얘네들을 보는 게 낫지. 늦게 올라오는 애들 어차피 얘네들 조정 거쳐야 되는데 얘네들 빼두시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MK전자, 제주반도체 그리고 예전에 올라왔던 뭐 미래반도체, 어버브 여기 애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온칩스까지 그렇게까지 준비해 두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좀 하락장이 좀 시작이 좀 된 거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 그런 거보다도 개별주 중에서도 그 전에 약간 좀 인버스 형식이, 그런 성격을 가졌던 애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매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장 끝나고, 혹시라도 장 중에 오늘처럼 쇼츠를 좀 올릴 시간이 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